나는 못해요. 소개가 어딨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조금 더 많은 소득과, 좀 더 많은 교육과, 좀 더 많은 보건과, 좀 더 넓은 집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행복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다 좋아졌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야, 그럼 너 행복하니? 그러면은 옛날이 낫다 뭐 거의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옛날은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득도 올라가고 교육도 높이고 건강해지고 이랬는데 실제로 모든 물적 조건은 개선이 됐는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는 현상이 한국에도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선진국의 나라는 이게 거의 선형적인 관계에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조건들이 개선이 되면은 행복도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념적으로 볼 때 행복을 측정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다 긍정적인 변수를 갖다 놓고 봐요. 또 긍정적인 변수가 개선이 되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게 이게 우리들의 그 전제니까. 근데 한국 사회의 독특한 일은 긍정적인 조건이 계속 다 좋아졌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왜 한국은 이런 일이 두드러질까? 그다음에 이게 한국만일까? 이런 것들을 좀 그냥 주관적으로도 물어볼 수 있지만 무슨 약간의 데이터라든지 뭐 나라 간의 비교 같은 걸 통하면은 어떤 공통의 특징이 있지 않을까를 좀 찾아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제 행복을 구성하는 개별 요인들은 다 개선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꼭 행복해질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현상에서 목격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논의하는 것이 뭐 행복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어떻게 이제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제 뭐 누가 행복한지를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부탄은 우리랑 이제 하나 다른 거는 예를 들면 뭐 행복을 그러니까 뭐 매우 종교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부탄은 뭐 기본적으로 불교 나라고 부처님 심성이라는 걸 따지고 볼 때 관용이란 제너러시티란 단어를 쓰는데 부탄이 왜 사람들이 상대방한테 그 관용을 베풀까? 근데 진짜 물적 기반이 없으면 관용을 못 베풀어요. 근데 부탄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인구가 뭐 100만도 아니라 70만짜리 인구에 물이 많아요, 물이 깨끗해요.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질병이 없어요. 그리고 물이 워낙 풍요롭고 물살이 세니까 그 물 옆에 이렇게 축적된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쌀을 농사를 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쌀 농사를 짓고 그 옆에다가 뭐 양인지 염소인지 몇 마리만 갖다 놓고 감자 놓고 이러면은 최소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는 쌀과 감자와 무슨 치즈, 우유 이런 거 먹고 사니까 사실 사람들한테 사실 그것이 환가에서 뭐 달러로 따진다면 몇 푼 안 되겠지만 사실은 물적 기반이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는 지정학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열악해 보이지만 물적 기반은 탄탄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정말 독특한 문화죠.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는 큰 욕심이 없고 그렇지만 자급자족이 다 되니까 자급자족이 다 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대하고 그런 것들이 얼굴에 이렇게 잘 드러나니까 남들이 볼 때 그 뭐 평화로운 나라다 해서 이제 부탄을 행복하다 그러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가서 부탄 살라 그러거나 부탄 아마 고등학생들한테 너 이 나라 살래 딴 나라 갈래 그런다면은 부탄을 학교 다니는 애들은 부탄에서 안 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부탄을 행복하다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고 행복의 또 다른 이제 우리가 그 세계 행복 지수를 놓고 볼 때 가장 이제 행복하다고 나온 나라는 이제 늘 일관되게 나온 건 이제 덴마크 이야기인데 뭐 덴마크는 뭐 제가 볼 때는 그 일리가 있어요. 덴마크 사람들 만나갖고 당신네 나라가 왜 행복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일관된 대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덴마크는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을 설명해주는 한국이 왜 불행할까를 설명해주는 어떻게 본다면은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덴마크는 정말 평등해요. 우리가 심지어
그 경제학적으로 측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 사람이 100원을 사실 번다고 그랬을 때 국가가 얼마를 집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공공요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산다 그러면 공공임대료. 이런 식으로 공공에다 지불하는 금액을 띄어내면은 덴마크 경우는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받는다 그러면 자기가 실제로 갖고 있는 거는 20여 %밖에 자기가 안 써요. 그러니까 얼마를 벌든 간에 뚝뚝뚝뚝 잘라지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의 자기가 무슨 직업을 하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그 사회 경제적으로 볼 때 좀 열악한 직업에 있든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에 있든 70%뚝 떼놓고 평균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큰 격차감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하는 사람과 사회에서 어떤 탑 엘리트 계층 있는 사람들이 앉아갖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용어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모든 소비재도 다른 걸 해갖고 공감할 수 있는 대화 영역이 하나도 없는데 덴마크는 자기 직장 마치고 집에 오면 완전히 동네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한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족한 공동체 사회라는 것이 동네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갖고 다들 옆집에 수상이 살면 그 옆집에는 뭐 가장 매뉴얼, 그러니까 육체 노동하는 분들이 이웃에 살면서 주말에 같이 뭐 덴마크 사람들 특이한 거 좋아하죠. 뭐 합창, 축구, 뭐 그다음에 펍에 가서 맥주 마시기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갭이 없이 정말 어떻게 본다면은 인간이 인간을 바라볼 때 어떤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격차감이 없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그게 아무튼 한국에서 제일 부족한 그 공동체 생활이고 근데 그 파운데이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평 기반이라는 것이 커요. 지적인 걸 즐기는 사람들이 본다면 덴마크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막말 좀 맨날 멍청하다고 비판하고 근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가장 그 조화롭고 뭐 공동체 생활도 많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재밌게 사는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